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이름 가명으로 주혁이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학교에서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주혁이 학교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받고 큰 충격에 빠져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혁이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게 생기면 왜? 라고 집요할 정도로 물어보던 아이고, 특히 곤충을 좋아해서 3살 아기 때에도 다른 친구들은 애착 곰인형을 하나씩 안고 자는데 주혁이는 한 손에 장수풍뎅이, 다른 한 손에는 거미 모형을 들고 자던 아이였어요. 이후로도 지금까지 곤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어져 숲에서 채집한 곤충부터 구입한 곤충들까지 기른 반려곤충만 10여 종류이고, 조금 크면서는 학습 태블릿과 곤충 도감을 스스로 읽고 관련된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 번 빠지면 좋아하는 간식을 줘도 모르고 놀러 나가자고 해도 못 들을 만큼 몰입하는 아이라 집중력이 어떻게 이렇게 좋냐며 주변 친구들의 부모님들께 부러움을 받은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초등학교 입학한 후 1학년 첫 상담 때 담임선생님께서 아이가 집에서도 바르게 앉아있길 힘들어하나요? 수업 시간 집중하는 걸 많이 힘들어해서요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 집중력을 높이려면 가정에서 10분이라도 바르게 앉아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오후 학습지를 풀 때 관찰해보니 정말 거의 눕다시피 의자에 앉아 수학 문제를 겨우 들여다보고 있었고, 눈과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너 그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무슨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야? 학교에서도 이러지? 라고 다그치고는 채점을 하는데 또 문제는 거의 다 맞았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부터 바르게 앉는 습관은 길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후로 책상 의자도 바꿔주고 바른 자세를 갖게 해준다는 방석도 사주고 책 읽을 때도 소파나 침대에 누워보지 못하게 환경을 좀 바꿔주었죠. 이후로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기대했는데 얼마 전 담임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주혁이가 몇몇 수업은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마저도 안 통하면 혼잣말을 한다.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흐름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서 좀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 묻기도 하다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며 혼잣말을 이어가기도 하고, 행동을 제지하면 갑자기 곤충 이야기 같은 것을 옆 친구에게 속삭이거나 하는 식이라고 해요. 순간 내가 못 챙긴 부분들이 있구나 싶어서 너무 부끄럽기도 속상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너무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집에서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잠시 망설이시다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주혁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던 아이가 상담과 약물 치료를 통해 안정되었던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도치맘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혁이가 또래에 비해 학습 능력도 좋고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구나 어려서부터도 주변에서 집중력이 좋다는 말을 들어왔던 터라 얘가 도대체 선생님께 뭐라고 했길래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화부터 나더라고요. 한편 병원이든 상담센터든 가서 우리 아이가 정말 ADHD라는 진단이라도 받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 주혁이 같은 아이는 어떤 성향인 건가요? 우리 아이가 정말 ADHD가 맞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원장님, 오늘 사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마음이 궁금한 부분이 좀 있으세요? 이 사람의 마음은 뭘까? 이러는? 우선은 이 학교 선생님이나 주혁이 어머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우리 주혁이에 대해서는 좀 이 친구가 왜 그렇게 막 친구에게까지 이야기하거나 혼잣말을 하거나까지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친구 이 주혁이 말고는 딱히 다른 분들의 마음은 궁금한 게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아마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연 주신 어머님이나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는 들으시는 분들도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들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아유 그렇겠네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랬어요. 아, 네네. 오늘 고민 사연은 아니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거야?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지? 하는 생각들을 가장 먼저 드실 것 같거든요. 사연의 어머님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사연의 이 실제 문제는요. 여기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마음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게. 아, 마음의 차이요? 네. 네. 보세요. 집중력이라고 할 때 지금 서로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시는 집중력은 뭐죠?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아, 네. 아마 이 친구가 그냥 조용히 딴짓하는 정도였으면 어머님한테 아우 조금 산만하고 수업을 좀 못 따라오네요. 집에서 좀 챙겨주세요. 이 정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 네. 그런데 막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얘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세요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집중력은 뭐냐? 바르게 앉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면 어렸을 때는 오히려 집중력이 좋다고 부러움도 받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마 당시에도 조금 미심쩍은 느낌 같은 게 있으셨을 건데 바로 이 친구가 관심이 없는 건 안 하려고 해. 좋아하는 거 할 때가 아니면 자세도 흐트러지고 그리고 산만해져. 그런 모습 보였을 거거든요. 아, 그런데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 하면서 좀 더 크면서 좋아지겠지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아, 네네. 게다가 곤충 도감도 스스로 읽고 수학 문제도 뒹굴뒹굴하면서 풀어도 거의 다 맞는다고 하니까 비교적 한글이나 수도 금방 뗐겠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친구가 하기 싫어하는 걸 아이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억지로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겠어요? 별로 없으셨을 거거든요. 그랬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바르게 앉아있기를 힘들어하는데 집에서도 그런가요?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예전부터 그때 챙겼어야 되는데 안 챙겨서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이제 자책과 후회하는 마음이 드신 거죠. 아, 네. 그리고 이 친구 주혁이에게 집중력은 뭘까요,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 친구가 뭔가 의도적으로 내가 집중해야지 하고 그 곤충에 대해서 집중을 했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고 재밌고 그래서 그거에 푹 빠지니까 그 모습 자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집중력이라는 같은 단어와 주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서로 각기 다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선생님은 애가 수업에 방해되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을 받아보세요. 라고 어머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 어머님은 얘가 ADHD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바르게 앉는 연습이 안 돼서 이러는 거야. 해서 바르게 앉는데 도움을 주는 책상, 의자, 방석 같은 거 사주시면서 바르게 앉으라고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되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 이 친구는 이유도 모르고 엄마가 시키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걸 억지로 하긴 하는데 수시로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니까 자기 흥미가 생기는 것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싶어갖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오히려 이 집중력 문제라고 하지만 정작 이 친구는 집중하고 싶어서 딴짓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네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참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저도 이 비슷한 나이 때 학교에 대해서 저는 참 흥미롭고 호기심 자극하고 모험을 하는 듯한 재밌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대해서 처음에는. 네. 근데 확 바뀐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뭘까요? 아주 충격적이라서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면 그때의 기분이 생생한데 바로 일기하고 따귀예요, 따귀. 선생님이 하루는 위인들이 일기를 적으면서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그런 설명을 막 해주시면서 일기의 유익함을 막 알려주시고 그런 적는 방법 같은 거 설명을 네. 해주시면서 일기를 숙제를 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일기를 쓰고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일기를 읽어. 심지어 밑줄을 그으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야 돼. 뭐 잘못한 거, 잘한 거 평가를 하듯이 막 밑줄 긋고 써놓으시고 심지어 그걸 애들 앞에서 막 이야기까지 해. 네.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랬었죠, 어릴 때. 네. 네.
왜? 일기는 자기 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찌질하고 엉뚱하고 그런 생각들을 그냥 쭉 다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읽히고 애들에게까지 알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냥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감 들고 그랬겠어요. 그쵸. 너무 싫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딱 든 생각이 학교에서는 솔직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따귀는 어느 날인가 담임 선생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수업 시작 종이 울린 거죠. 네.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계속 시끄러웠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옆반에 있던 남자 미술 선생님이 앞문을 열고 탁 들어오시더니 돌아다니고 떠들고 한 애들을 야, 너 이리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의 인상이 눈앞에 선명한데요. 체격은 왜소하신데 이목구비가 선명하고 볼이 패이고 턱은 딱 각져갖고 어린 눈에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애들을 딱 붙들고 볼을 딱 잡으시더니 따귀를 딱 두 대씩 때려서 보내시는 거예요. 떠들고 서 있던 애들을. 네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쵸. 제가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죠. 학교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선생님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저 딱 두 가지 사건이 있기 전에 제가 학교에 갖고 있던 마음 같이 이 친구가 현재 시점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흥미롭고 호기심 자극하고 뭔가 새롭고 모험을 하는 듯한 곳으로 학교를 생각하고 있는. 네. 제가 충격적으로 생각한 이 사건을 제외하고 결론적으로 알게 된 내용만 이야기하면 딱 지금 이 친구에게 필요하고 선생님이나 어머님이 이 친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궁금한 게 있거나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아무 때나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 해. 너무 부정적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선생님께서 해도 된다는 것만 해. 그쵸. 라고 지금 그런 걸 말하고 계신 거죠. 두 분이 다. 네네. 그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지금 또 뭔 소리 하냐? 지금 그럼 이 친구 주혁이도 쳐맞고 혼나야 된다는 거냐? 아니죠. 그쵸. 제가 예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드렸었는데 훈육은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거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친구에게 변화를 이끌어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교육하면 아이에게 없는 외부의 무엇을 알려주고 그것을 익히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어머니나 선생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서 네네네. 연습하고 좋은 방법을 찾고 상담도 해봐라 하신 거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외부의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마음에 대한 이해와 자기 마음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자기의 관심사에만 집중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욕구의 사용법을요. 제가 이제 여기 상담센터를 하지 않고 학원으로 차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건데 이런 아이들에게 치료가 아니라 저는 이런 자신의 마음의 사용법, 자신의 성향의 강점을 키우는 방법 같은 걸 알려주는 게 더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공부든 자신의 진로와 나중에 인생의 발전과 성장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네. 아이들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성인들도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대부분 그쵸. 그렇잖아요. 네. 내가 모르는 정보나 방법만 알면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방법만 쉽게 알려주는 방송들이 유튜브에서도 보면 조회수가 높고 그래서 그걸 딱 보면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구나 네. 라는 기분도 느끼니까 그쵸. 그런 게 좋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걸 몰라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을 찾고 그걸 하기만 하면 해결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더 고민이 꼬이고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해주셨던 우리 주혁이 친구가 ADHD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친구를 병원을 데려가시면 아무리 못해도 약한 ADHD 같은 병명이 붙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일반 발달센터나 상담센터를 데려가시면 이해력이 좋고 똑똑하지만 끈기와 집중력이 부족하니까 치료를 꾸준히 받아보시죠 라고 하실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가요? 네. 라고 하셨죠? 네. 우리 주혁이 친구는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걸 싫어할 거고 뭐든 남다르게 하는 걸 좋아할 거고요. 몰입하고 집중하며 깊게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인 거죠. 그래서 때때로 사회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네.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통찰 같은 게 느껴지는 이런 날카로운 표현이나 이야기도 하기도 할 거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비상해 보일 정도로 전문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이런 친구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으냐? 네. 이제 단기적인 것하고 중장기적인 것이 있는데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 친구에게 학교는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와 곤란함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머님이 해주시기가 이제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성향의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말 잘할 거거든요. 아닌데 그거 왜 그런데 그쵸. 이러면서 네, 아까 네. 사연에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걸 왜 그렇게 설명하냐고 물어보고 따지듯이 말하는 네,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듣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런 성향의 친구는 일단 먼저 자신이 상대가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말을 들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네. 이 사람이 인정이 돼야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의 인정이든 실력에서의 인정이든 뭔가 배울 게 있고 듣고 싶은 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도를 이 친구를 한다면 일단은 급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먼저 이 친구의 세계로 저는 들어갈 겁니다. 이 친구가 하는 얘기에 관심을 보이는 분야로. 이 친구가 관심이 지금 곤충의 세계죠. 네, 그렇죠. 그럼 곤충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줄 거고 그거에 안에 들어가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곤충의 세계 안에서 지금 현실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학교의 세계로 이야기를 끄집어 내줄 겁니다. 예를 들면 곤충들의 규칙과 본능, 위계 등을 활용하면서 말이죠. 네.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곤충 세계에서 비슷하게 어떻게 일어나고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생각해 볼 수 있게. 네. 그 다음은 이 아이의 강점과 잠재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친구가 보이는 관심사와 이 몰입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주변 사람들하고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말이죠. 지금 자기 혼자 즐기는 정도의 방식으로 집중하는데 네. 그걸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해야지 환영받는지를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곤충 관련된 발표나 뭔가 이런 게시물 같은 거를 만드는 기회를 학교 수업이나 활동 중에 뭐가 있을까를 좀 탐색해서 그런 시간에 제안을 하거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그런 주제로 개인 영상이나 뭐 방송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외부 활동 중에 무슨 대회나 이런 거를 참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뭔가 남다르게 더 전문적인 모습을 인정받는 자기 혼자 재밌어서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 친구가 어떨까요? 수시로 아무 때나 그때그때 떠오르는 엉뚱한 호기심이나 질문 같은 걸 덜 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완성도가 높은 걸 공유하고 싶어지니까.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공유하는 게 조금 덜 재밌는 거죠. 네. 주변에서 보는 시선은 어떻게 바뀔까요? 집중력이 없고 문제가 있어 보이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네, 훨씬 뭔가 자기만의 집중력이 있고 남다른 모습이 있는 친구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렇죠. 쟤는 저걸 잘하는 아이 이렇게. 네. 그래서 집중력을 키워줘야 해 라고 할 때 일단 아이들에게 참고 인내하고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해보는 걸 연습시켜야 되는 거지 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복불복이에요. 음. 되는 애는 되고 안 되는 애는 안 될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그 마음과 성향에 맞는 그 아이의 강점과 잠재력에 맞고 그걸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사연에 어머님에게 좀 제가 답을 드린 걸까요? 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특히 이제 외부에서 배우거나 주입되는 걸 알아가는 게 필요하기보다 주역이 마음이나 가지고 있는 걸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단기적인 거, 중장기적인 거 이렇게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라는 예시들을 들어주신 게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뭐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오늘 네. 상담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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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